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1월 9일에 시작되는 파이 해커톤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1321팀, 1498명이 해커톤 참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파이 해커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크립토 관련 해커톤 대회에서 약 1300팀 이상, 1500명 이상의 참가 인원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2022년에 열렸던 트론 해커톤에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를 했고, 가장 규모가 크다는 이더리움의 지난 해커톤 규모가 약 1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 정식 출시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매우 거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파이 코어 팀에서 파이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이번 해커톤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3개의 프로젝트들이 이곳에서 검토를 위해서 제출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3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는 제 영상에서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드릴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파이도어라는 앱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뉴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익스플로어 파이, 이렇게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해커톤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검토 가능하도록 제출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도 친분이 있던 이 파이도어 앱 개발자에게 문의를 직접 해보았고 확인을 따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도어 앱은 중국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파이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앱이었는데 이번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더 발전된 데이터들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이 파이도어 개발자의 목표입니다. 일단 니콜라스와의 대화를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대화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코어팀인 니콜라스가 파이도어 앱 개발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개발한 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파이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요. 좋은 예로는 도어 투 파이, 도어 포 파이 또는 그냥 도어,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파이도어의 앱 이름을 보시면요, 파이라는 단어가 먼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웬만하면 이름에 파이자가 저 뒤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니콜라스가 직접 묻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파이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개발하는 앱들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앱스라고 해서 뒤에 s가 붙죠. 파이코어 팀에 의해 개발된 앱들, 즉 복수형으로 표기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파이코어 팀에 의해서 여러 개의 파이 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이 대화로 우리는 미래의 파이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팀에서 초반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름을 구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파이 생태계에서 유저들이 어떤 디앱을 더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파이 디앱이 진짜 찐 공식 파이코어 앱인지 직관적으로 구분 짓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파이 브라우저 메인 화면에서 앞으로 어떤 앱들이 디스플레이가 될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 1차 해커톤 수상 앱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브레인스톰에 일단 접속을 해서 여러분의 클릭을 다시 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개발한 앱들이죠. 그런데 이런 앱들이 아니고요, 만약 코어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개발한 앱들은 앱 이름에 파이자를 붙이고 이런데 바로 표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피셜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 파이 소셜, 파이 뉴스, 파이 NFT 이런 앱들이 여기 디스플레이가 된다면 이것은 파이코어 팀에 의해서 개발된 앱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제출 앱들의 대화도 확인을 해보자면 니콜라스가 똑같이 파이뉴스라는 앱의 개발자에게 훌륭한 프로젝트 아이디어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개발한 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뉴스 온 파이 또는 다른 이름으로 장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파이코어 팀에서 앞으로 어떤 다른 파이 생태계 앱을 개발을 할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 이해관해서 어떤 뉴스라도 나온다면 꼭 제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이 브릿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최근에 파이 브릿지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그래서 영상 제작해서 리퀘스트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파이 브릿지 관련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영상에서 제 관점은 똑같았습니다. 파이 브릿지는 매우 위험하고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는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이 브릿지라는 곳에서는
해킹 사고나 해킹을 가장한 러그풀 사건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난 곳이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이 브릿지 사용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나 어떤 기술적인 투명성이 먼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파이 브릿지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우리는 개발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웜홀 브릿지나 로닌 브릿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개발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조차 모두 해킹 사고가 나왔다라는 점. 그런데 파이 브릿지는요, 그저 뉴질랜드의 개발팀이라는 정보만 현재까지 알려줬다라는 점에서는 이미 위험한 앱이다 또는 스캠 앱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한 이 두 개의 영상이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 중인데 필리핀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NFT 게임이 국민 앱이었고요. 이 팬데믹이라는 참 어려웠던 시기에 이 엑시 인피니티 NFT 게임 하나로 이 국가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이 엑시 게임을 해서 이것으로 수익을 내고 자녀들 학비도 내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다 충당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생태계의 사이드 체인인 로닌 네트워크로 이어주는 로닌 브릿지가 문제를 가져오면서 엑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걱정이 되어서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파이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어설프게 나온 브릿지 앱이 파이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는 회의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비판이나 또 비난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후오비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상장하자마자 제가 후오비가 매우 위험한 거래소이고 그곳에서는 파이코인 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제 채널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런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저는 파이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이니 제 진심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파이 네트워크를 아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또는 파이 생태계가 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